저한테 겁쟁이들 아니냐고 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우리가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나 뭐 이렇게 가서 뭐 8대0, 9대0 이렇게 이기고 뭐 박수 받고 이러면 우리 월드컵에 가서 우리가 목표했던 16강 진출을 할 수 있겠냐고. 정말 강한 상대들이 나오는 곳이 월드컵이니까. 우리가 어떤 팀을 상대를 해서 우리가 평가전을 해서 그걸 뛰어넘어야 우리가 세컨 라운드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제 팀들을 지목을 해서 이런 팀하고 해야 우리가 이런 팀하고 해서 우리 이 팀을 넘어야 어차피 우리가 조별해서 네 팀인데 네. 그 네 팀 중에 우리보다 약한 전력적으로 약한 팀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팀을 이기려면 이런 팀하고 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바라봤던 네. 거네요. 이게 단기간의 어떤 결과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정반대 생각을 하셨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수단에 대한 믿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은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다. 그렇군요. 참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흔들릴 법도 한데 히딩크 감독님께서 이제 잘 대처를 하면서 이제 월드컵 준비를 하던 와중에 감독님께서 근데 월드컵을 준비하는 도중에 갈비뼈 부상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상대 선수와 충돌을 한 건가요? 어떻게 갈비뼈를 아니 그거는 네. 우리가 제주도가 전지훈련하는 과정 중에서 네. 우리가 그 체력 훈련을 하는 그날이었는데 체력 훈련하는 날 이제 이게 여러 어떤 종목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하는데 선수 하나가 이제 부족해서 이게 우리 코칭 스태프 중에 이렇게 같이 한 사람이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이제 히딩 감독님이 저보고 같이 파트너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 남은 선수가 차두리 차미네이터. 야, 그 정말 차두리 선수였어요. 피지컬이 엄청 좋은. 예. 네. 뭐 차두리 선수가 다 아시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는 정말 체격이 아주 탄탄하니까 힘이 뭐 장사죠. 장사. 근데 그 훈련 중에 이렇게 서로 당겨서 자기 쪽으로 당겨오는 훈련도 있고 이제 미는 훈련도 있고 이제 점프해서 부딪히는 훈련도 있고 이제 경기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몸싸움의 어떤 그 가상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이제 점프해서 서로 부딪히는 훈련을 하는데 그냥 아이고. 그 뭐 제가 부딪혀서 뭐 제가 차두리 선수한테 이제 배겨납니까? 제가 그렇죠. 국내 선수들 중에도 이기는 선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지면 안 되고 나도 내가 정상적으로 해줘야 또 차두리 선수도 훈련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무리하게 해서 그때 갈비 지금 기억으로는 4번 5번이 이제 금이 가서 한 2달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차두리 선수는 또 대표팀 막내급 선수였는데 이 대표팀 코치님을 부상을 입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차두리 선수도. 예, 놀랍기도 했지만 너무 미안해서 아니 괜찮다고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도 상당히 그 미안해하고 또 월드컵 마치고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상당히 그 미안해해서 또 집에다가 또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범근 감독님 사모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괜찮다고 이제 그런 기억도 있는데 상당히 그때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런 또 감독님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충격 방지 그 턱을 방지 턱을 넘어오는데 이 차가 이렇게 울컥하면 제가 숨을 못 쉴 정도고 그래서 방에 또 있으라는데 방에 또 있기도 그렇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나온다고 내가 나간다 그랬더니 이제 감독님 당신 차를 내주고 당신이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닌 기억도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히딩크 감독님은 당시에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게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통할 이렇게 힘 좋은 차두리 선수가 있구나 하면서 조금 또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뭐 다 우리 그때 뭐 처음에 우리가 감독님이 우리 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걸 판단하셨을 때도 체력 부분이다 했는데 사실은 지역 훈련이란 그때 당시엔 다 지역 훈련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정말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힘들었는데 우리 선수들만큼 또 그 훈련을 다 이겨내고 따라와 주셨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선수들 대단한 정말 그걸 지녔습니다. 선수들도 진짜 월드컵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거네요. 정말 그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때 당시에 그 선수들이 정말 그걸 잘 힘든 걸 이겨내줬고 또 여러 군데서 또 많이 또 도움도 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결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제 2002 한일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첫 경기 폴란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폴란드전을 앞두고 뭐 어땠나요? 폴란드전 앞두고 사실 마무리로 제주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훈련하면서 거의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감독님이 가족들을 다 제주도로 불렀습니다. 선수들의 선수들의 가족들.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요. 일주일 앞두고 와이프하고 또 애인들까지도 뭐 자녀들 보고 뭐 싶은 이렇게, 자녀들 애들 다 불러서 이제 방을 각자 하나씩 더 얻어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서 1박 2일 휴식을 취하게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요. 큰 대회인데 있을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 당시에 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는 조금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그게 나쁘다 좋다 이 네. 차원을 떠나서 우리 생각으로는 네.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문화 충격이었고 집중해야 돼 문화 충격이었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수들이 가족들 다 불러서 내려오게 해서 하루 1박 2일을 정말 그때 선수들이 하는 얘기로 정말 너무 잘 쉬고 지금까지 했던 스트레스나 뭐 여러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풀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때 선수들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겠어요? 일주일 뒤에 좀 조심해야죠. 떨어지는 당연하지. 가격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고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정말 그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사실 잘 보지 못했던 것도 다 해소시키고 아이들 다 같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그 1박 2일이 정말 좋았던 거예요. 꿀맛 같은.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거기서 다시 마무리를 하고 부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주 밝은 분위기였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 부산에서 열린 폴란드전 뭐 기억이 나시나요? 어땠나요? 그래요. 그리고 부산으로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동을 해서 네. 해운대 쪽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해운대 우리가 숙박했던 호텔에 도착을 해서 선수들 하나하나 불러서 아마 감독님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그 훈련을 정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개개인적으로 선수들한테 그 감독님께서 있었던 팀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대표팀이나 아니면 뭐 베티스라는 팀이나 뭐 레알 마드리드 월드 스타들 그 스타들의 기록하고 같이 비교를 아마 하면서 그 피지컬 코치 레이몬드하고 같이 선수들한테 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얘네들 이 기록이 너희들이 눈으로 보듯이 지금 체력적으로 너희들이 훨씬 지금 지금 상태가 좋다. 그러니 마음껏 뛰어라. 운동장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뛰어도 된다. 지금 체력적으로 유럽에 있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한테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훨씬 니들이 전혀 기록적으로 다 보이지 않냐. 단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던져 주시니까 뭐 선수들은 거의 뭐 사기는 두려울 게 없겠네요, 진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폴란드전에서 조금 2대 0으로 이기면서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정말 첫 승을 그때 거뒀는데, 야 월드컵 그 첫 승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진짜. 뭐 날아간다.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날아간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조별리그에서 첫 경기가 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폴란드전에 2대 0으로 이긴 거는 정말 그때 당시에 부산 그 아시아드 그 경기장이 사실은 그때 지금 이제 입고 계시는 그 붉은 악마가 저희들은 사실 몰랐어요.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2대 0으로 이겨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호텔 들어와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너무 수고했고 잘했다 그러고 저녁 잘 먹고 쉬고 또 다음 거 준비하자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잘해서 이제 올라와서 방에서 TV를 켰는데 9시 뉴스에 뭐 서울 우리 시청 광장 뭐 여러 군데서 거리 응원이 다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실감을 선수들이 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다 전부 삼삼오오
야, 이 국민들 우리 정말 놀랬다. 한 마음이 돼서 우리 태극전사들을 네. 정말 응원을 했던 거고 정말 그 1차전 폴란드전을 마치고 2차전이 이제 참 미국전이었는데 2차전 때 참 그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네. 이제 황선홍 선수가 당시 이제 그렇죠. 머리를 다쳤는데 이렇게 또 대표팀의 주 공격수가 다치니까 선수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나. 근데 놀랐는데 네. 교체를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네. 상황으로 판단을 했는데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예, 본인이 이제 아, 붕대를 한번 매보고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정말 보여서 붕대 투곤. 예, 그래서 밖에서도 아니면 전체 선수단도 네. 사실은 그때 정말 힘을 오히려 더 더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당시 그 선제골은 내줬지만 음. 후반에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안정환 선수가 멋진 헤딩골을 네.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는데 당시 또 이 쇼트트랙 세리머니가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뭐 미리 짠 건가요? 그때는 네. 쇼트트랙에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기 네, 때문에 솔트레이크 시티 그런 부분이 동계올림픽에서. 딱 그때 맞물려서 그 또 상대가 또 미국이고 네. 그래 이제 그때 김동성 선수 하여튼 그렇죠. 뭐 기억이 아폴로 나는데, 안토니 선수한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수들끼리 아마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누가 골을 넣으면 한번 우리가 해보자. 세레모니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좀 이천수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그 역할을 맡았는데 연기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월드컵이라는 또 큰 무대를 앞두고 선수들이 골 세리머니 얘기를 할 만큼 이제 선수들이 이전과는 달리 월드컵을 앞두고 긴장하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어떻게 보면 네. 넘쳤던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그때 정말 그 당시에 그 히딩크 감독님이 그 주축인 선수가 네. 그렇지 않은 선수 네. 또 경기에 기회를 많이 못 잡는 선수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만큼 기회를 또 주셨고 그래서 다 같이 그리고 또 주장 있던 홍명보 우리 선수가 네. 또 다 같이 우리가 단합을 하나가 아주 돼서, 또 배려하고 네. 선배들은 배려하고 후배들은 또 희생하고 와.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라카룸에서까지도 이제 들어오면 사실 등도 이렇게 수건으로 좀 닦아주고 네. 이런 어떤 분위기 네. 그런 게 상당히 진짜 경기에 출전하는 기회가 좀 적었던 선수들도 그렇죠. 마음 상하지 않고 네. 정말 동료가 잘 뛰어서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가졌던 거예요. 동료애가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게 우리가 말하는 팀목 원팀. 원팀 정말 그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전을 마치고 이제 포르투갈전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6강을 결정짓는 경기였었고 당시 이제 포르투갈 뭐 이번에 우리가 또 포르투갈이랑 카타르 월드컵에서 상대를 하는데 당시 포르투갈도 뭐 황금 세대라 불리면서 뭐 루이스 피구라든지 뭐 파울레타, 루이 코스타 그런 그리고 이번에 또 벤투 감독님도 있었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참 포르투갈전 앞두고 어땠는지 분위기가. 우리가 인천에 이제 도착해서 선수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선수들이 지금 기억을 되돌려 보면 긴장하거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걱정하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한번 해보자. 당시 정말 길이 남을 아주 박지성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우리가 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진짜 어땠나요? 그 16강 확정지었을 때 사실 이제 월드컵 앞두고는 안 좋은 전망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 16강 딱 확정지으니까 어떠셨는지. 16강도 사실 조 1위로 그렇죠. 2승 1무로 정말 조 1위로 진출을 했는데 그 뭐 지금 뭐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뭐 더 이상 말을 뭐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인천에 오셨던 그 우리 축구 팬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그 북받치는 거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히딩크 감독님이 마무리하시고 아인트호벤에 다시 감독으로 가셨는데 그때 포르투갈 전에 어시스트하고 골 넣은 두 선수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이영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를 그래. 그때 굉장히 잘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여러 선수들 다 잘했지만 그때 이제 감독님이 우리 월드컵 한일 월드컵 마치면 아인트호벤에 감독으로 가신다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이제 우리
팀 안에서는 야 감독님이 누굴 데리고 갈까 이제 막 서로 얘기가 많았습니다. 팬들도 이제 그런 어떤 서로 상상도 해보고 했을 네. 텐데 야 남일이 김남일 아니야 감독님이 남일이 좋아해 남일이 갈까 뭐 이제 뭐 여러 루머가 이제 상상했던 이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포르투갈전에 이제 아주 공교롭게도 사실 우리의 어떤 1차 목표가 월드컵 16강이었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그때 또 길이 남을 명언을 합니다. I'm still hungry. 예,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예, 어떤 의미였나요? 근데 뭐 감독님은 아마 더 할 수 있다 하는 그 본인 당신이 아마 그런 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우리가 또 이태리였잖아요. 그래서 16강 대전으로 유성으로 옮기는 가운데서 16강 그때는 이제 또 한 경기 한 경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 쉽지 않은 경기를 하러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우리 선수들이 그냥 사기가 점점 더 올라갔던 거예요. 분위기가 막 이렇게 긴장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뭐 누구든 이제 붙어보자 뭐 이렇게 했던 우리도 이제 강팀이니까 적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16강전도 뭐 상당히 우리가 또 정말 기분 좋게 또 이동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6강 그 이탈리아가 정말 세계적인 스타들이 그때 많았잖아요. 뭐 말디니 선수도 있었고 토티 선수, 델피에로, 뭐 가투소 이런 추억의 정말 아주 레전드 선수들이 많았는데 또 거칠었어요 그 경기가. 맞습니다. 정말 이 보는 내내 이태리 정말 선수들이 좀 거친. 그래서 좀 김태형 선수가 막 이렇게 코뼈도 다치고 참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축구 경기를 봤던 팬들이 놀랐던 게 우리가 후반에 수비수들을 다 빼고 공격수들을 아주 투입하는 과감한 또 배짱을 히딩크 감독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야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게 지금 생각해도 저도 감독 생활 그 이후에도 쭉 했지만 정말 그 경기 보면 그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던지는 수가 보통 우리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신의 한수라고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야 근데 뭐 어차피 16강 뭐 10골 먹고 지나 한 골 먹고 지나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제는 뭐 이제 뭐 지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그 내용이 우리가 나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또 그렇다고 뭐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이제 다 빼고 이제 그때 교체를 하면서 다 공격적으로 뭐 차두리 다지면 이천수, 황선우 다지면 뭐 그때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보자 막 이런 생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야 그리고 그게 또 성공하면서 이제 설기현 선수가 또 동점골을 터졌는데 야 정말 아주 짜릿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기억이 안 날 수가 가슴 없죠. 가슴 맞고 앞에 떨어져가지고 왼발로 그것도 잘 못 맞았어요. 제대로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부폰 골키퍼를 아주 정확히 한. 그래서 그게 그냥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절묘하게 연장전까지 가게 만들어 참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경험을 해서 왔지만 사실은 실력이나 아니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노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 사실 운도 따라야 하는 것 같아요. 운도 사람들이 보통 운이 오는데 뭐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운도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맞고 또 떨어지고 그게 또 설기현 선수 앞에 그렇게 탁 떨어지게끔 떨어져서 그게 또 연장전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 참. 그럼 연장전 가서는 뭐 이제는 더 없었습니다. 할 만큼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이제 해보는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우리가 이렇게 이탈리아를 꺾고 8강을 갔는데 근데 경기가 거칠어서 그런지 당시 선수단이나 코칭 스태프나 정말 많이 지쳐 있어서 링거를 다 맞았다고. 그래서 뭐 광주로 이동해서 광주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들까지도 진이 다 빠져서 저희들까지도 다 그냥 올 전체 우리 스태프까지도 다 같이 링겨 맞고 다 회복을 하자 빨리 이제는 뭐 훈련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회복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스페인전은 최주영 전 의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스페인전은 정신력으로 선수들이 싸웠다. 예, 그만큼 많이 지쳐 맞습니다. 있어서. 그 스페인도 사실 또 세계적인 또 팀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푸율 선수도 있고 골키퍼가 카시아스의 또 골키퍼였고 뭐 모리엔테스 선수도 있고 이에로 선수도 있고 참 좋은 선수들 많은 이 스페인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또 승부차기를 갔는데 우리 월드컵 역사상 현재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또 승부차기였는데 이 승부차기 정말 얼마나 이 압박감이 심합니까? 예, 뭐 어땠나요 승부차기 앞두고? 그 이제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네. 경기를 마치면서 이제 16강 진출을 결정짓고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PK 연습을 이제 했죠. 정말 잘 차는 선수들 네. 이제 골라야 되니까 네. PK 연습을 이제 쭉 훈련 마치면 이렇게 한 명씩 네. 차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홍명보 선수는 네. PK 하나는 안 차. 그래서 뭐 또 이렇게 해서 크게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5명 안에는 없었던 선수였어요. 원래 예정으로는 예정에는 우리가 훈련을 한 과정 중에서 네. 대표팀 승부차기 마무리가 음. 홍명보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네. 이제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순서를 결정을 하셨는데 네. 저도 그때 당시는 네. 못 느꼈고 네. 마치고 나서 네. 그 얼마 뒤에 네. 이 훈련 PK 훈련도 훈련이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스페인전 하기 전까지 올 때까지 전부 그 5명은 홍명보 선수만 빼고 네. 다 골맛을 본 선수. 그러네요, 진짜 공교롭게. 다. 네. 그렇죠? 네. 1번서부터 4번까지. 네, 뭐 황선홍 선수, 뭐 박지성 박지성, 선수, 안정환 선수, 설기현 선수 다. 설기현. 네. 다 네. 골맛을 봤던 선수를 넣고 마지막에 홍명보 선수는 정말 그 마지막에 어떤 그 팀을 끌고 왔던 주장으로서 그걸 지켜주시고 싶었던 그 감독님이 그런 아마 그러니까 좀 생각이 영원한 리베로 정말. 그렇지. 그래서 정말 그 축구가 정말 극본 없는 네, 드라마 정말, 아니겠어요? 4천만 관객이 본 극본 없는 정말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에 또 홍명보 선수도 그걸 또 마무리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정리 또 해서 하여튼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홍명보 선수가 당시에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거를 저분도 웃을 수 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 옆으로 뛰어나갈 때 네. 그 모습 진짜 팔 흔들면서 이 웃는 모습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뻤죠. 아니 4강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월드컵 4강이 딱 이렇게 확정됐을 때는 이게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이제 우리가 뭘 했나? 우리가 이루었네?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어떤 마음도 진짜 한여름 밤의 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월드컵 4강이라는 대한민국을 넘은 아시아 역대 정말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2002 그 한일 월드컵은 그럼 우리 정혜성 감독님께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정말 뭐 제일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그 많은 축구를 통해서 축구인으로서 어떤 그 선후배들이 다 계시지만 그 자리에 제가 그 같이 한 일원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뭐 축구를 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했고 또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가운데 또 지금까지 그래도 축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계기가 또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 그 20년 전의 그 기억이 축구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축구 팬들에게 국민들에게 정말 큰 추억이 아니었나. 그래서 노원은 추억이다. 노원뿐만 아니라 우리 그때 당시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추억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게 또 한일 월드컵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그때로 또 시간 여행하는 것 같고. 그럼 저희 이쯤에서 좀 노래나 한번 듣고 갈까요? 그래서 저희 다음 코너 이제 트랙 넘버원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정혜성 감독님께서 평소 즐겨 들으시는 노래, 자주 들으시는 노래 말씀해 주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제 조금 어떤 추천해 주실 만한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들을 수 있는 노래가 그 파파라는 포렌카
불러주신 이렇게 파파라는 노래, 팝송. 팝송 나올 때 이렇게 참 들으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네. 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걸 네. 가질 수 있는 것 같았고. 네. 저희가 한번 오늘 그러면은 파파라는 노래 한번 예. 들으면서 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감독님께서 추천해주신 폴 앙카의 파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my papa would work to help to make ends meet, to see that we would eat, keep those shoes upon my feet. Every night my papa would take and tuck me in my bed, kiss me on my head after all the prayers were said. Growing up with him was easy, time just flew on by. The years began to fly, he aged and so did I. I could tell that Mama wasn't well, Papa knew, and deep down so did she, so did she. When she died, Papa broke down and cried. All he said was, God, why not take me? Every night he sat there sleeping in his rocking chair. He never went upstairs, oh, because she wasn't there. Then one day my papa said, son, I'm proud the way you've grown. Make it on